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네이버를 활용한 주식 투자예요. 그래서 일단 우선 제 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하면 저는 주식을 한 2014년, 1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흘렀죠. 이제 시간이 한 6년 정도 됐는데 제가 한 2018년, 2015년부터 좀 제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2014년은 그냥 계좌만 개설을 했었고 2015년부터 이제 18년 초까지 좀 주식을 이제 조금 금액은 그때 이제 계속 뭐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불려놨었고 2018, 19년도에는 뭐 지금까지도 이제 좀 돈을 많이 뺀 상태라서 지금은 막 그렇게 돈을 많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투자를 한 6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나름대로 이제 생긴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공부를 좀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스터디도 하게 됐고 우리 방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스터디도 좀 조직을 해서 조직적으로 좀 공부도 하고 이제 스터디 하면서 이제 사람들도 좀 좋은 분들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됐고 이제 오늘 발표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우리 스터디 방향은 제가 공지를 해 드린 것처럼 이제 한번 스터디 할 때마다 4명씩 발표하는 걸로 해가지고 종목 발표로 그렇게 할 거고 이제 우리 그 스터디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발표를 하시게 될 텐데 뭐 우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뭐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실 거고 이제 조금 그 종목 발표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거는 사실 요즘에 많아서 뭐 자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그냥 다 준비해 가지고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발표 걱정은 크게 안 하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혼자서 계속 말하는 느낌이네요. 네, 저도 이게 처음 해보고 있는데 지금 근데 잘 되고 있나요, 권 과장님? 지금 PT 가운데 화면에 까만 게 보이고 있습니다. 까만 게 보여요? 네. 이제 어, 잘 보이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본격적으로를 반복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지금 저도 당황스럽니다. 네, 네이버를 활용한 주식 투자라는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내용 이제 중심 내용들은 그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 투자 실전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네이버를 많이 쓰면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네이버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를 가지고서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이 책이고요. 네이버 증권으로 배우는 주식투자 실전 가이드북. 이 책은 뭐 이게 뭐 굳이 사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이제 그냥 찾아가지고 빌려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찾아보셔도 그냥 뭐 사보시기엔 조금 뭐 아까운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대충 이제 그 내용을 아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책이 썩 잘 쓰인 책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네이버 들어가시면 그 홈페이지 네이버 처음에 가보시면 한 가운데 정도에 뉴스랑 증권 이렇게 탭이 있어요. 그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권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 메뉴 중에 뉴스랑 증권을 되게 많이 들어가고 증권으로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화면이 금융홈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화면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인터넷 가능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냥 한번 그 네이버 제 거 목소리 들으면서 PPT 뭐 안 보시고 그냥 그 네이버 화면으로 직접 해서 보셔도 돼요. 그게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시는 거는 더 익숙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화면에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 화면에 여기 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기를 클릭해 보시고 거기 들어가시면 위에 이렇게 메뉴들이 쭉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금융 홈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그 오늘 증시 상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화면에서 제가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켜가지고 들어가 볼게요. 혹시 제 인터넷 화면도 보이나요? 권 과장님? 제 거 그 발표 자료만 보이나요? 지금 발표 자료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서를 좀 바꾸면 인터넷으로 바꾸면 이제 화면으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이걸로 제가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할게요. 발표 자료는 그 제가 어제 그 올려드렸던 거를 파일로 그냥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랑 같이 이제 이거랑 같이 할게요. 그래서 여기 그 네이버에 보시면 여기 증권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금융 홈이 있고 국내 증시 있고 해외 증시 있고 시장 지표 있고 펀드 있고 리서치 있고 뉴스 있고 마이라고 하는 개인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금융 홈에 들어가면 바로 딱 보이는 게 뉴스 그리고 여기 오늘 증시가 어땠는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보시면 코스피랑 코스닥 코스피 200이 보이는데 그냥 바로 보면 오늘 이제 약간 강보합이죠. 약간 올랐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간 올랐고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종목들 올랐던 종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네, 그리고 내렸던 종목도 쭉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오른 종목들 수거든요. 551 종목이고 떨어진 거 300개고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딱 들어가서 보시자마자 오늘 증시가 어땠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 올랐는데 나만 떨어지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오늘은 좀 오른 종목들이 더 많았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전체 처음 화면으로 가보시면 이런 것들이 바로 보이시고요. 그래서 이 화면에 있다는 거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거는 국내 증시를 제일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금융에서 국내 증시로 들어가 보시면 이 화면을 저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에서 증권에서 인터넷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국내 증시에 가서 보면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가 이렇게 크게 나오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큰 그 일봉이 나와요.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보시면은 올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굉장히 박스권인 거 아시겠죠? 이게 지금 한 1월이잖아요. 초반에. 예, 이때 지수가 거의 뭐 3,1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이 거의 뭐 3,100포인트였으니까 거의 계속 박스권이에요. 3,125니까 거의 지금 뭐 9개월 동안을 이 지수가 거의 박스권에 좀 있었고 요 하단에서 여기 올라가는 요 시점에 좀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은 사실 되게 어려운 장이었어요. 올해가 보시면은 계속 떨어졌다가 요때 요 잠깐 사실 요 정도가 지수가 좀 올랐던 구간이거든요. 아니고는 지금 계속 떨어지는 상태라서 이게 되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고 이렇게 지수 제가 월봉으로 코스피 같은 거 이렇게 쭉 보면은 이게 지금 한 2015년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렇죠. 2011년부터 해가지고 거의 2015년도까지는 계속 박스권이었고 잠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코로나 때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쭉 올라왔던 장이었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런 건 한 번씩 와서 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시 국내 증시로 와서 아까 이거 클릭하는 대로 가면은 바로 밑으로 그 차트가 보이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오르는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합 종목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옆에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전체 어떻게 되는지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좀 나오고 그 이제 밑에 보면 업종별 시세도 있고 테마별 시세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가 많이 매수했는지 그리고 기간은 어디 많이 매수했는지 매도는 어디가 많이 했는지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탑 종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한가, 하한가, 상승, 보합, 하락, 거래량 상위, 국가 대비 급락, 시가총액 상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국내 증시 첫 화면만 와도 어떻게 지금 오늘 지수, 오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들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니까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아마 네이버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들어가니까 시장 어땠는지 네이버로 들어오시면 금방 그날 시장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으로 가서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은 시가총액 큰 순서로 쭉 돼 있어요. 얘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보통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시려면 코스피 상위 한 10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상위 10종목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시장을 어느 기업들이 이끌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상위 10개 종목들을 대략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고 삼성전자 우는 뭐 삼성전자 우선주고 카카오 우리가 잘 아는 카카오가 지금 시총 6위네요. 그리고 LG화학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LG화학, 삼성, SDI 다 여러분 알다시피 2차전지 뭐 화학회사기도 한데 요즘에는 뭐 2차전지가 더 배터리 만드는 제조업체죠. 그것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더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거고 9위가 현대차, 그러니까 자동차 그리고 세트리온은 뭐 저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기업들이 이끌어가는지 확연히 보여요. 반도체, 그다음에 인터넷 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기업, 그리고 이 플랫폼 카카오는 뭐 IT 인터넷으로 봐야 되고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섹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하기도 하고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계속 요즘에 뭐 계속 보면 나오잖아요. 수소차, 전기차.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뭐 전기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요즘에 많이 죽어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우리가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보시는 것처럼 그 시장을 끌고 가는 산업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당연히 다 세트리온 결사니까 제약바이오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여러분 오늘도 이거 계속 핫한데 요즘에 2차 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극재 만드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HAB는 제약바이오 신약 만드는 그 항암 치료제 그 만드는 항암 제약사고 그리고 세트리온 제약은 뭐 제약사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주고 펄어비스 게임주 그다음에 LNF 양극재 2차 전지 소재 SK 머티리얼즈는 이거는 반도체 소재 쪽, 알테오제는 제약바이오, 시제는 뭐 워낙 잘 아시죠? 그 진단 키트. 요즘에 이게 뭐 하도 핫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 거의 10이네요. 지금 저도 보니까. 그리고 CJ는 뭐 다 아시다시피 연예 이런 쪽, 뭐 엔터 이런 쪽이고, 그리고 리노공업은 뭐 반도체, 그리고 첨보도 2차 전지 쪽 소재, 스튜디오 들어가는 뭐 다시 제작 그 드라마 만드는데, 그리고 휴젤은 그 메디톡스 만드는 그 제약바이오죠. 이쪽도. 그리고 뭐 오스템 임플란트도 보이고, 그러니까 코스닥은 그냥 딱 봐, 대충 봐도 이게 그 제약바이오가 많은 거가 딱 보이시죠? 세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세트리온 제약바이오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확실히 코스닥은. 그리고 게임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지금 되게 많은 거 보이실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또 하나 조금 몇 개 있었던 거는 콘텐츠 쪽 CJ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코스닥도 이렇게 상위 종목들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우리나라 이 경제를 어떤 기업들이 입고 가는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쪽 그리고 뭐 그 콘텐츠 그렇죠 드라마 만들고 뭐 연예 오락 쪽 그러니까 이렇게 상위 종목들만 봐도 그 시장 우리나라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이것도 계속 바뀌죠. 예, 앞으로 계속 바뀔 거예요. 이 산업들이 상위 20개 종목들이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끌고 가는 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콘텐츠, 뭐 그 엔터 뭐 그런 쪽 그런 쪽이 끌고 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해야 될 섹터들이고요. 네. 근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권 과장님? 혼자 계속 말하는 느낌이 들어서. 네, 잘 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화면만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은 인터넷 화면만 보이고요. 네. 점사님 말이 점점 빨라져요.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이게 근데 제가 이거 한 40분 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는데 그 자료는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이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하는 것들을 위주로 다 말씀드릴게요.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쪽을 많이 봐요. 지금 보시는 네이버 금융에서 배당 쪽 한번 보시면 여기 코스피랑 코스닥 배당주 쪽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수익률이라고 된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시가 배당률일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률이 높은 데들.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 개발 뭐야 이거. 네, 하여튼 이렇게 쭉 보시면은 어떤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나 그러면 우선주, 증권주 이런 것들 눈에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스, 그다음에 타이어,
신영증권, 증권주들이 많이 보이네요. 대동전자, 건설주도 있고, 증권주들이 되게 막, KTNG, 우리 담배인상공사, 요즘에 안 좋죠, 이거. 그 면세점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증권주, 메커리 인프라는 인프라주고, 현대중공업지주도 있고, 뭐, 이렇게 배당률 높은 기업들이 쭉 있어요. 뭐, 삼성카드도 보이고. 그래서 한국실석유도 되게 대표적인 배당주고, 일단 전체적으로 원래 배당주들이, 그러니까 실적이 되게 안정적인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주라든지, 아니면은 증권주,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뭐 건설사도 있고, 뭐 KTNG도 실적이 그냥, 계속 꾸준하게 나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배당률이 높아요. 그래서 배당이 그리고 이런 높은 종목들은 주가 변동성이 별로 안 커요. 그래서 배당만 노리고 가시는 경우에 시세 차익을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것도 또 하시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 피터 왕님 책 있는데 그 책 보시면 배당주로도 수익률 되게 높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배당주도 잘 하시면 좋고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내용들이랑도 좀 관련이 돼 있는데 본인이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갈 건지에 따라서 배당주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나는 자금이 좀 크고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면 이 배당주들을 잘 알아두셔서 배당주 투자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근데 막 되게 재밌고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배당주들을 하실 때는 배당 종목들이 많이 이제 좀 주가가 일시적으로 어떤 악재들이 있어서 많이 빠졌을 때 사두시면 시세 차익도 좀 괜찮고 뭐 배당률도 좀 괜찮고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뭐 한 해 두 해 이렇게 보신다기보다는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 배당주들은 길게 이제 누적해서 내가 수익을 뭐 연 한 4~5% 정도 배당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겠다 하시면 조금 길게 보시고 종목들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수익률이랑 배당 성향 요 두 가지를 주로 보시면 되고요. 이 배당 성향은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순이익에서 얼마만큼을 배당으로 쓰냐 뭐 이런 거고 지표들이고 제가 이 지표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개괄적으로만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배당금은 사실 뭐 배당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가 대비해 가지고 얼마만큼 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배당금보다는 이 수익률이랑 배당 성향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ROE랑 퍼랑 PBR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마 이게 별로 변동이 없어요. 이 종목들은 배당주들은 이 뭐 수입이 급격하게 느는 경우도 별로 없고 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해서 되게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주들이 있는 거고 증권주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뭐 그 은행주라든지 대표적인 배당주들이 그런 애들이 많고 이 3년 배당금은 또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냐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건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잘 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배당금이 꾸준하게 주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많이 주다가 이렇게 쭉 줄었고 위에 뭐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것들이 좋은 거죠. 예, 실적이 좀 잘 나올 때 조금씩 더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급격하게 또 변동성이 큰데면 좀 투자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배당금은 꾸준하게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데 막 배당이 어떤 애는 많이 주고 어떤 애는 조금 주고 이러면은 그 배당주를 투자하는 목적이랑 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배당주 보실 때는 이 배당금을 꾸준하게 주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안정적인지 그거를 꼭 보셔야 돼요. 그냥 이것도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주식을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배당주를 가지고 성장성을 논하기는 좀 그런데 이왕이면 성장성도 있으면 좋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실적을 한 4, 5년치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한꺼번에 몰아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그 우리 국내 증권에서 배당 지금 여기 봤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업종이랑 테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 들어와 보시면 오늘 당일에 되게 그 강했던 섹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 뭐 건축 제품, 전자 제품, 가스 유틸리티, 조선, 뭐 전기 제품 뭐 이런 쪽이 좀 강했네요. 건축 제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 업종에 들어가 있는 종목 분류가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덕산하우징이랑 이건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보실 때 그 위쪽에 그 기본 선택 메뉴들이 있어요. 이거를 저는 뭐 어떤 걸 하냐면 보통
이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PPT 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제 사업을 해서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 돈을 남기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표들이니까 퍼랑 ROE랑 PBR이랑 유보율 뭐 이 정도 보거나 아니면 뭐 유보율을 빼고 배당을 볼 때도 있고요. 이건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랑 배당 주나 안 주나. 그리고 퍼랑 ROE랑 PBR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이에요. 퍼는 얼마나 버는지 그 시총 대비해서, 그리고 ROE는 내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리고 PBR은 내 자산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지표예요. 요거는 한 번씩 제가 그 먼저 안내드렸던 게 이런 지표들 기본 이해가 좀 있으셔야 이게 이해가 돼서, 그래서 요거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게 해보시면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그 지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아 얘네들이 뭐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되고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나 되고 그다음에 지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는 뭐 마이너스가 아마 실적이 뭐 저기 손실난 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보이는 걸 거고, 사목에스폰 같은 거 여기 있는 나온 종목들을 들어가 보시면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럼 바로 종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테마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시겠어요? 테마라고 들어가 보시면 오늘 또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네요. 네,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리매매 종목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 거는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오늘 뭐 좀 괜찮은 게 공작기겠죠? 볼까요? 제가 잘 모르는 종목들이 많네요. 32K, THK는 괜찮은 종목이긴 한데, 오늘 근데 뭐 막 두드러지게 뭐가 많이 오르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무선 충전 기술 쪽, 이쪽이 좀 오늘 아모센스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네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대로 요거를 위에 거 세팅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배당금, ROE, 퍼, 유보율 뭐 이런 식으로 6개라 해버렸네. 이거를 빼고 그러면 이렇게 대충 보시면 어떤 기업들 이렇게 뭐 에이지노텍 같은 거는 지금 뭐 밸류가 그렇게 안 높, 다른 거에 대비해서는 안 높은 거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 보면 당일에 이제 이 업종에서 보시면 업종이나 테마 이쪽을 보시면 당일에 어떤 업종이 셌고 어떤 테마가 주 테마였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선 충전기술 쪽 관련 종목들이 다 좋았네요. 저도 이거를 오늘 보지는 못했는데 이 아모센스라는 종목은 왜 올랐나 보니까 애플카 관련한 종목으로 올랐네요. 근데 작년에 손실이 많았네요. 네. 일단 재무가 빨간색이 보이면 그냥 안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보이면 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냥 플러스 된 거.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한 주식하고 한 3년 동안은 플러스 된 종목만 봤어요. 네, 재무제표에 그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 그냥 빼버렸어요. 저는 할 때.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시가총액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그 항목들은 들어가서 한 번씩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사실은 여기보다 제일 자주 보는 거는 이거예요.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사실 저는 제일 많이 봐요. 매일. 거의 이거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우리 방에도 가끔씩 올려드리는데 이걸 보는 거는 이제 당일에 오늘 당장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좋았는지 그걸 보려고 봐요. 왜냐면 이걸 봐야 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앞으로도 좀 예측이 되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계속 그 수소차 이슈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계속 올랐었고, 지금 오늘도 그냥 이렇게 봐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눈에 확 띄어요. 저는 에너지 쪽이랑 그 다음에 뭐 철강주도 요 며칠에 지금 올랐는데, 그리고 화학주도 좀 눈에 띄네요. 그 뭐 효성 TNC나 SKIK 테크놀로지는 이거는 분리막 2차 전지 쪽 그 배터리 분리막 그쪽이고, 화성산업도 아마 그쪽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엮인 것 같고, SK가스나 뭐 이원 대성에너지 이런 다 에너지 쪽 관련주들이 지금 오른 게 눈에 띄고, 코오롱은 오늘 저도 모르겠네요. 이거 뭘로 올랐는지. 이것도 수소 관련된 거네요. 수소 때문에 올랐네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은 수소, 뭐 전기차 계속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계속 그래요. 수소랑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막 이게 올라가다 싶으면 저게 올라가고 막 저게 올라가다 싶으면 이게 올라가고 막 계속 그런 식이에요. 오늘 보니까 뭐 에코프로비엠도 어제는 좀 떨어졌는데 오늘 확 올랐네요. 그래서 얘네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지,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느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인지, 그러니까 주도 섹터 보려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은 뭐 상승장이잖아요. 물론 올해는 계속 횡보했지만 하여튼 상승장의 연속으로 보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의견이라서 그 안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주도 섹터를 우리가 보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보통 그 상승장에서는 주도 섹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계속 가는 거라고들 하거든요.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제가 배워왔던 것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 똑같잖아요. 계속 수소차, 전기차, 뭐 반도체가 요즘에는 계속 지금 조정이기는 한데, 그런 섹터들이 계속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최근에 첨보도 갑자기 뭐 급등했고, 응급제 그 2차 전지 응급제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는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섹터들은 앞으로도 뭐 우리가 계속 그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은 이렇구나를 보기 위해서는 상승 이쪽을 꼭 와서 보시면 당일에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어떤 섹터가 올랐는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아주 초보분들은 이걸 보셔도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 종목들을 대충 봐도 다 어떤 종목들인지 좀 아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뭐 코롱글로벌은 건설주라든지 뭐 이렇게 쭉 봤을 때 아는 종목들이, 이제 저는 한 6년 정도 투자를 해서 아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고 이 시장이 오늘 어디가 강했나 약했나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종목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모르신다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처음에 보실 때. 근데 저는 요거를 계속해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기는 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지금 어디가, 어느 섹터가 중심이고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에 대한 거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서, 그래서 요거를 주로 봐요. 그리고 제가 종목을 찾을 때도 제가 아는 종목 중에 이렇게 이게 크게 상승한 종목들이 보이면 제가 그걸 선택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도 해요. 네, 이제 계속 저평가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도 제가 나중에 소개할 그 이정현 세무사 책 보면 하락 종목을 보고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이게 손도 많이 가고 그 하락하는 거 잘못 사면은 굉장히 땅굴을 파서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락 종목들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이제 상승 종목 위주로,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오늘은 상한가가 뭐 두 종목밖에 안 갔네요. 네, 종목들이 두 종목밖에 안 갔네요. 그리고 이 뭐 급등 종목이나 급락 종목은 그렇게 제가 보지는 않는데, 이것도 뭐 당일에 어떤 종목들이 셌나 뭐 그런 정도 체크하는 데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상위는 이제 이것도 보시면은 좋은데, 거래량 상위라는 거는 거래량 자체가 거래가 되게 많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슈가 있으니까 거래가 많이 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종목을 관심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종목들이거든요. 거래량이 되게 많이 폭발했다는 건, 물론 뭐 작전 이런 것도 뭐 있겠죠. 코스닥 종목들은 조그마니까. 근데 시장에서 되게 관심 받는 종목들이라는 거. 당장님, 네. 카톡 좀 봐주세요. 카톡이요? 운영진 톡. 어떻게 봐야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요. 카메라가 열려 계신 분이 있나요? 잠시만요. 어, 이게 뭔가 요청이 있었는데, 영상 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배터리가 엄청 많이 있네. 일단
저도 아, 해결이 됐나 봐요. 됐나요? 인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보이시나요? 네, 화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죠? 지금 여기 우리 메뉴 거래 상위 이것도 보시면 근데 이걸로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거래 상위 당일에 이렇게 막 거래가 많다고 해서 주가가 막 바로 오르고 이러진 않아서 사실은 뭐 이걸 많이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 있는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다는 거는 어떤 뭔가 이슈가 있는 거라서 그 뒤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는 없어서 제가 보지는 않는데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주로 이제 상승 종목 위주로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메뉴 보시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이 샀냐, 외국인 샀냐 이렇게 그 투자 주체별로 이게 나와요. 그리고 뭐 일주일 단위, 1개월 단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매매랑 기관 매매도 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게 수급,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수급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많이 샀던 종목들을 보통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근데 연속성이 과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외국인 순매수가 많고 기관의 순매수 많은 종목들이 오르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사실 기업 분석이 더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것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그 어디서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사는지 이거를 쭉 보시면은 연속성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느 쪽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지 그 정도. 근데 이게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막 쭉 사다가 또 쭉 팔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한다기보다 물론 탑다운도 저도 이제 참고를 하면서 하는데 바텀업이 더 중심이라서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종목 위주로 제가 아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메뉴들은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나 뭐 갭상승 이런 거는 뭐 아시겠지만 골든 크로스 같은 거는 우리가 5일선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잖아요. 5일간의 주가를 이동평균선으로 평균해 가지고 나타난 거. 그래서 그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 그런 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또 정별이라는 용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정별 종목들이 이 골든 크로스 되고 정별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러니까 기업이 턴어라운드 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이 골든 크로스예요. 그래서 골든 크로스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별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냐 장기 이평선이 아래에 있냐 그 단기 이평선이나 장기 이평선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 아래에 있으면 이제 보통 정별이라고 보고 장기 이평선이 단기 이평선보다 위에 있으면 역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별은 안 사요. 아예 안 사요. 그러니까 정별 종목들만 사요. 우상향 추세인 것들만. 역별인 것들은 이게 그 기업 자체가 계속 그 지속적으로 실적을 내는 게 아니고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쭉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정별 종목들만 사거든요. 근데 정벽 종목을 사시려고 한다면 이 골든크로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시면 좋아요. 이 골든크로스 종목 중에 정별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갭은 뭐 아시겠지만 종가보다 그 다음날 시가가 더 위에서 형성되는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국내 증시라고 하는 쪽을 제가 한번 전적으로 쭉 훑어드렸는데 이 시가총액이랑 이 상승 이 두 개를 주로 봅니다.
그 당연히 시장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 가다가 업종 테마는 한 번씩 들어가 봐요. 그 당일에 이제 어떤 업종이 좀 좋았는지 그거를 체크해보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해외 증시랑 해외 증시는 뭐 어차피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도 여기에서 보면 뭐 환율도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일 많이 보는 건 환율이에요. 저는. 여기 들어와서 환율이 지금 얼마나 됐나요? 환율이 높으면 외국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증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수랑 이 환율은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반대 추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되게 좋을 땐 환율이 되게 낮고 환율이 되게 높을 때 이제 이 달러라는 게 안전자산이라 사람들이 이제 세상이 좀 불안해지면 달러를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쏘거나 이러면 환율이 급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달러를 한 번씩 봐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유가도 같이 이렇게 여기서 그 통화들 쭉 이 환율들이 나오는데 뭐 이거는 저는 그렇게 많이 참고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펀드는 이제 하시는 분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펀드는 따로 안 해서 뭐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펀드는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볼 거는 이 리서치. 여기 이제 많이 봐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종목 분석 리포트는 증권사 리포트들 중에 당일에 나온 것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이버 들어오면 이 종목들 리포트 나온 것 중에 제가 관심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뭐 동국제약 같은 거는 저는 아예 안 봐요. 그러니까 되게 우량한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은 막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예상 범위에서 늘 움직여서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저는 중소형주 위주로, 그리고 뭐 이런 나라 M&D 이것도 리포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이제 뭐 금융주도 요즘에 리포트이 나왔는데 뭐 삼성전기도 요 최근에 좀 리포트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뭐 나라 M&D나 뭐 아이즈 비전이나 쭉 내려온 뭐 포인트 엔지니어, DNC 미디어, 저는 이거부터 먼저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DNC 미디어가 가장 대표적인 웹툰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꼭 이거는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있고 어떤 그 앞으로 계속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건 우리가 계속 따로 관심 종목으로 모아놔야 되거든요. 이런 종목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DNC 미디어가 그 카카오의 웹툰을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데 CP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의 이 웹툰 제공하는 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리포트도 나오면 보고 따로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좋은 매수 시점이 되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리포트 나오면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여기 그래서 여기 종목 분석 리포트랑 이 산업 분석 리포트 이 두 개 중심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뉴스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시황도 있고 기업 종목 분석도 있고, 요 뉴스를 이제 괜찮기는 한데 저는 이거보다 제가 이제 그 PPT에 넣어놨는데 메인 화면에 여기 증권 옆에 뉴스라고 있어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전체 뉴스가 쫙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에 경제라고 있거든요. 여기 경제 들어가 보시면 증권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위주로 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뭐 네이버 문피아 지분 확보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당일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금방 뭐 눈에 들어와요. 주산인프로코 오늘 막 뭐 유중한다고 난리였죠. 그리고 뭐 버키 스튜디오 얘기도 블랙핑크 유튜브도 전 세계 아티스트 1위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연예 쪽, 그 엔터 쪽도 성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섹터예요. 그래서 여기 요런 그 뉴스는 여기 뉴스, 네이버 뉴스 이쪽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네이버에서 우리가 맨날 제가 얘기했던 위메이드 네이버 이용해서 종목 찾아보는 거 위메이드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검색이 나오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증권 정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메이드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 종목에 대한 이렇게 개별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가총액 보면 1조 9,500억이죠. 이게 얼마 전에 1조였는데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딱 그 어떤 처음 보는 종목 들어오면 10년부터 봐요. 네, 10년부터. 왜 10년부터 보냐면 이 기업이 주가가 얼마나 들쑥날쑥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려고요. 근데 보시면 되게 참담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 기업이 10년 동안 주가가 단 한 번도 5만 원을 뚫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최근에 뚫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6개월 전부터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10년부터 보는 게 이 주가가 그동안에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월봉을 주로 봐요. 이 월봉을 보는 거는 추세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저는 개별 그 뭐 1, 2주가도 중요한데 추세부터 먼저 봐요. 그래서 요 최근 2개월에 엄청 오른 거 보이시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주봉을 봐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최근 뭐 8월, 9월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 요 최근에 이 눈에 띄는 게 주가가 굉장히 이전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는데 굉장히 큰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뭔가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이거는 뭔가 이슈가 되게 있는 종목이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월봉, 저 10년 월봉, 주봉, 일봉부터 본다는 거. 그 이제 가끔 가다가 일주일치 이렇게 봐요. 일주일치로 누르면 이 장중 주가 흐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씩 봐요, 저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종목을 검색했을 때, 이 시가총액부터 먼저 보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나. 보통 제가 선호하는 거는 한 5천억 이하 종목이에요. 시가총액이. 그런 종목들이 뭐 1천억, 2천억 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면 금방 막 5천억 가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시가총액을 좀 좋아해요. 제가.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뭐 외국인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죠. 4.79%니까. 그리고 52주 최고가가 14만 원까지 갔었고 이제 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퍼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사실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한 2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PBR은 뭐 당연히 게임주니까 이 게임주니까 되게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동일업종을 보면 이것도 저도 꼭 보는데 이 위메이드가 게임주잖아요. 게임주가 퍼가 어느 정도 몇 배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이 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은 몇 년이 걸리나. 그러니까 이 1년에 버는 돈으로 이 회사 시가총액만큼을 다 살려면 얼마나 걸리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퍼가 한 20배? 많이 주면 30배? 뭐 이 정도 줘요. 근데 이제 최근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워낙에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고 막 공유하다 보니까 되게 높아졌어요. 그쵸? 네, 그런 종목들은 퍼가 되게 높은데 이제 그것도 요거는 뭐 10배를 주기도 하고 뭐 20배를 주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이 동일 업종 펄을 봐야 되는 건 게임 업종은 보통 33배인데 예를 들면 이 위메이드가 20배다 그러면 싼 거잖아요. 같은 업종이 게임주인데 게임주가 평균적으로 멀티플 한 33배 정도 주는데 얘가 22배 준다. 그럼 이건 되게 싼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려고 참고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사실은 상대 지표인 게 실적이라는 게 추정보다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일단 딱 그 종목 검색해가지고 들어오면 이 정도를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요.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뭐 우리가 그 종톡방 맨날 가죠. 거기 종톡방도 보이고 뉴스 그 당일에 이 종목에 대한 뉴스. 근데 이 뉴스는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엉뚱한 것만 있어요. 네, 좋은 뉴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뉴스들이 별로 없고 그냥 뭐 아무거나 퍼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서 이거 꼭 봐야죠. 기업 실적. 이거 꼭 보세요. 기업 실적. 기업 실적이 잠깐만요. 기업 실적을 볼 때 이제 제가 이거 PPT에 다 넣긴 했는데
매출액부터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매출이 성장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제가 막 얘기했던 이유가 올해 굉장히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마이너스 이렇게 손실만 내다가 올해 1분기부터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실적을 보시더라도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실적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위메드라는 기업이 옛날에 소송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안 좋았는데 이제 올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기업 실적을 보실 때 무조건 매출액부터. 매출액이 저는 늘었는지부터 제일 먼저 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었다는 건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액부터 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부터. 그리고 당기순이익부터.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야 뭐 영업이익에서 내가 어떤 자기 그 기업의 유형자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런 거는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거든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내 본업만 해가지고 돈을 번 경우. 그래서 매출이랑 영업이익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우상향을 했나 안 했나. 네, 그렇게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 이거 당연히 봐야죠. 그다음에 ROE도 높을수록 좋은 거죠. 이 지표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미르포가 흥행하면서 이 위메이드라는 기업이 되게 좋아진 거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보통 유보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부채가 별로 없고 이 유보율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게임을 만들었는데 망하면 돈을 정말 못 그냥 인건비만 들어가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그 게임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보율이 되게 높아요. 보통 게임주들 보시면. 그리고 부채 비율은 되게 낮은 편이고. 사실 게임주가 실제로 들어가는 건 인건비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랑 뭐 지급 수수료, 뭐 마켓에서 게임 수수료 나가는 거 그 정도라서 부채 비율은 뭐 막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뭐 유형 자산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꼭 한눈에 보시면 이 기업 실적 보시면 이 기업에 대해서 재무 상태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600원, 600원, 600원 적자 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줬어요. 배당을. 그래서 제가 이 기업을 좋게 봤던 게 적자 날 때도 계속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어요. 그거는 뭐 주주들을 위한 걸 수도 있고 대주주를 위해서 주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배당을 계속 주는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이라는 암시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금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동일업종 비교라고 해서 게임주들 유명한 게임사들 이렇게 비교해놨죠. 그래서 저 이제 시가총액을 보통 일단 먼저 보고요. 시가총액이 비슷한 애들인데 밸류를 더 받기도 하고 덜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봐요. 여기 보시면은 유메이드랑 카카오게임즈 뭐 이렇게 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이제 2021년 그 2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 그래서 요것도 동종업종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은 이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가운데 메뉴들이 있는데, 가끔 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차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뭐 이런 기술적 지표들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물대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제가 차트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저는 이제 지지 저항만 보는데, 이거는 오늘은 스킵하고, 그럼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매일매일 종가랑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 보실 수 있고요. 뉴스는 별로 안 좋아서.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여기 들어와서 이 공시 정보 가서 보는 게 여기에 그 사업 보고서 같은 게 올라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보려면 여기 들어와서 봐요. 그래서 이거 보는 경우도 있고, 종토방은 뭐 보시면 전자공시 요것도 보시면 여기에 그 우리 공시 자료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오늘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58,700원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요 금액이 이제 거래되는 거예요.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 보실 때는 얘를 꼭 보시고 여기에서 요거 꼭 보세요. 이 메뉴 중에 종목 분석이라고 들어보시면 여기에 되게 상세하게 보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뭐 주주 이렇게 보시면 주요 주주가 누군 주주 나오고 그리고 이 밴드 차트도 저도 자주 보는데 이 밴드 차트 보시면은
지금 PBR 차트로 보면은 지금 위메이드가 되게 많이 오른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그 PBR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 구간에서만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3.1배에서.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지고 거의 6배까지 올라간 거니까 이게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온 건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걸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낮아질 거예요, PBR은.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상세한 재무 상태 나왔으니까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막 헤매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요 정도 기업 분석에서 이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PPT로 돌아와서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국내 증시에서 업종 아까 이 보는 거 같이 봤고요. 테마 보는 것도 봤고요. 상승 종목 보는 법도 우리 같이 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상위 30개 종목 체크하는데 이게 너무 많고 한 10개, 20개 정도 보신다고 하면 됐고, 상승 업종 체크하고 저평가 종목 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다우나스닥 다 보이고 환율 보이고 시장 펀드 정보들 보이고, 이 리서치에서는 저는 종목이랑 산업 분석 이 두 가지 중심으로 본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이 종목 리포트는 제가 이 자료에 무료 리포트 보는 거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 금일 발행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요약 자료예요. 근데 이 FN 가이드 들어가서 보시면 요약 자료 볼 수 있고요. 크게 그 종목이랑 그 산업 분석 리포트 볼 수 있는 게 이 두 개 대표적인 게 여기 두 개 보시면 돼요. 얘는 요약본이니까 여기 환경 컨센서스랑 얘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텔레그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텔레그램 많이 등록해 놓으시면 거의 웬만한 종목들은 다 그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텔레그램.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요거 그 들어가셔가지고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구글링해서 찾는 방법도 있고, 회사 홈페이지 가면 거기에 올려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증권사 홈페이지 가면 그 증권사에서 나온 거 볼 수는 있는데 회원가입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 하시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서 같이 구독해가지고 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 보실 때는 요거 활용하시면 된다. 이걸 알려드리고, 그리고 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 네이버에 있는 이 뉴스 창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북마크로 이 네이버 뉴스를 등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 수시로 봐요. 경제 뉴스로 들어가서 뉴스 뭐가 있나 지금 그걸로 수시로 보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기업 분석하는 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쭉 시가총액 보고 PBR 보고 동일업종 퍼본다. 또 10년 주가 흐름 보고 월봉 보고 거래량 본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은 인기 종목이냐 소외 종목이냐 요거를 보여주는 지표고, 그리고 그 아래 메뉴들 보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쭉 나오니까 제가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요 볼 때 매출액부터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년 성장하는지부터 본다. 그 내용들이 있고요.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뭐 ROE, 뭐 부채 비율, 그리고 주식 배당금 이런 것들 설명이 조금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전자공시 다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아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융감독원에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에 대한 공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를 보시려면 무조건 여기 다트라는 데를 들어가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노트북에 깔려 계셔야 되고요.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앱을 설치해서 봐요. 전자공시에. 그래서 앱 설치하는 것도 이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시 채널이라고 그래가지고 IR 자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기업 공식 카인드라고. 그래서 이 사이트도 꼭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에 가서 II 자료실에 가면 내가 원하는 기업이 기업 설명회를 했을 때 이렇게 자료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예전에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II 자료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덱스터가 VFX 하는 기업이고 메타버스에서 핵심 기업인데 계속 못 간다 했었잖아요. 그때 II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어서 제가 공유를 많이 드렸거든요. 요 사이트도 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고 자기가 관심 기업인 것들은 II 자료 꼭 찾아보시고. 그리고 검 과장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조금 더 할게요. 마음껏 하십시오. 자고 계신 거 아니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예, 제가 오늘 처음이고 어색해가지고 막 두서없이 했는데 이제 거의 끝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가장 롤모델로 삼고 있는 투자자고, 그리고 이 책을 보고 제가 많이 이 방법을 따라 하기도 하고 지금도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 삼박자 투자법이라고 이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이 쓰신 책이고, 이 책을 보고 제가 주식방도 만들기 시작했고 투자도 이 방법으로 많이 하고 지금도 참고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것들이 크게 3가지 방법인데 재료 분석, 재무제표 분석, 차트 분석, 이렇게 해서 재료는 모멘텀, 그리고 재무제표는 가치, 차트 분석은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3가지가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이 방법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우리 스터디도 한번 계속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무리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일반적인 내용인데, 이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성격이 되게 급한가, 신중한가, 그리고 내가 투자를 되게 보수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투자 자금이 여유 자금인가, 아니면은 전재산인가, 그리고 내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은행 이자율 정도의 수익률만 추구하면 되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뭐 100%, 2배, 3배 막 이렇게 내가 할 건가, 내 수준은 초보인가 고수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주식하기가 참 쉽진 않고요. 왜냐하면 내동매매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을 잘 보시고, 내가 성격이 급하다 이러면 MTS 그냥 삭제하셔야죠. 그러니까 사는 것만 하고 뭐 삭제한다든지 자기한테 맞게 이렇게 투자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투자 성향이 내가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저평가 종목만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테마주를 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업이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만 찾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면 테마주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투자 자금이 내가 여유 자금이다 그러면 당연히 공격적인 걸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막 전재산으로 한다 이러면 무조건 지켜야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표 수익률도 이자 수익률이다, 은행 이자 정도다 그러면 안전한 종목 위주로만 하셔야죠. 뭐 조금 코스피 종목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들로 가야 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고, 목표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주가 변동성이 조금 있는 기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조금 테마 종목들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료 분석으로 어떤 모멘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초보다 그러면 당연히 돈을 적게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수익률 되게 낮게 하셔야 되는 거고, 배우는 자세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주식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비중을 좀 높여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실 때 지금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한번 이거는 다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리고요. 기업 분석 이제 앞으로 하실 때 요 내용으로 하시라고 제가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한번 쭉 보세요. 이거 하나하나 하려면 제가 되게 기니까 쭉 보시고,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면 되는구나라는 이해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설명하려면 되게 기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차피 따로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들이 그 생활 속 종목 투자라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되게 어렵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것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을 좋아하는데 뭐 제가 우리 방에 많이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뭐 서울 옥션 같은 것도 미술 경매하는 쪽이라 우리 그 실생활에 연관돼 있고 뭐 키스트라든지 최근에 뭐 그 또 종목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에이스토리 그런 종목들은 드라마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뭐 그런 기업도 있고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만들었던 기업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반도체만 해야 될 필요가 없고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찾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제가 모다모다 블랙 샴푸 얘기했잖아요. 그 용기를 만드는 게 펌텍코리아라고. 그래서 그 종목 지금 투자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우리가 한번 잘 찾아보자는 거고 그거 찾는 방법은 뉴스를 보셔도 되고 내가 뭘 많이 사는지를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종목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듣고 있는 어떤 정보들로 통해서도 뭐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다른 얘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종목 찾을 때는 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루 중에 많은 시간 어디서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카카오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 주가 오른 게 다 우리가 많이 소비하고 실제로 많이 쓰고 이런 거에서 돈이 나가는 거니까 소비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거고 실적이 좋은 거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생활 속 투자를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시인데 그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시인데 이거는 이제 종목의 사랑에 빠지자 이런 의미로 넣은 게 아니고요. 그 내가 어떤 종목을 리서치할 때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이제 이 아는 종목에 투자하고 리서치가 깊을수록 수익률을 결정한다는 게 뭐 최근에 위메이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종목이 우리가 그 주가 변동성이 되게 컸잖아요. 그 기업 자체가. 근데 그 기업으로 우리가 수익을 내신 분들은 그 기업을 믿음이 있으면 이건 확실히 무조건 가겠다 하면 투자하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제가 시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려운 종목만 하지 말고 내가 잘 아는 종목에 하자. 그래야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버틸 수가 있고 그래야지 내가 이거를 추매를 할지 손절을 할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설프게 알고 투자를 하면 중간에 막 손절해야 될지 더 사야 될지 이런 기준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에 꼭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하면 그게 내 수익률이랑 지켜야 된다는 게 제 마지막 오늘 발표의 결론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네.